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도 의리의 좋아요 하이프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명치 끝이 꽉 막히고 아프다 못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목: 수중에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수건을 찢어 썼는데 그런 손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 악마가 드디어 지옥으로 갔고 그 이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원제: 장애인 부모는 자식에게 재앙이다. 그저 지옥 같았던 제 최초의 기억은 이거예요. 당신의 시어머니인 할머니한테 먹던 밥그릇으로 머리를 강하게 맞았던 엄마, 그리고 이마에 피를 뚝뚝 흘리는 엄마 손을 잡고 보건소로 향했던 저희 언니, 끝으로 그 두 사람 뒤를 엉엉 울면서 따르던 저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저희 엄마는 결혼하기 전 읍내의 작은 약방에 있던 뒷방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한텐 외삼촌이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부모도 없이 동생이 보호자 역할을 했던 건데 어느 날 그 보호자였던 외삼촌이 갑자기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 부부의 강력한 중매로 뇌병변과 지적장애 상급인 저희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할머니는 훗날 본인이 죽은 뒤 아들 밥 차려주고 손주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사지 정신 멀쩡한 여자가 결혼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드리게 됐는데 할머니는 지능이 겨우 7살 정도인 며느리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했고 학습이 느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면 답답해서 온갖 욕이랑 때리는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다 저랑 언니 이렇게 딸만 둘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개잡년이라며 멸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엄마는 셋째를 임신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사산됐죠.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무조건 아들이었을 거라 믿었던 할머니는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부엌일을 하고 있던 엄마한테 아들 잡아먹은 년! 이러면서 먹던 밥그릇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요, 엉엉 울면서 보건소로 향했던 당시의 기억 말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제 기억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야 이게 제 기억이 맞다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은 언니가 수십, 수백 번 들려준 그 이야기라서 저도 모르게 제 기억인 걸로 착각한 걸지도 모를 일이죠. 여하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치료받던 엄마, 눈치 없이 눈물 콧물 다 빼고 울고 있던 동생을 보며 불쌍한 우리 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혀옵니다. 할머니는요, 새벽 5시마다 어김없이 자고 있던 엄마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서 깨웠고, 그렇게 비몽사몽인 엄마한테 도깨비 눈을 부라리며 온갖 집안일을 지시한 뒤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빠의 경우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밭이 있지만 말이 좋아서 밭이지 사실 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죠. 왜? 그 땅 때문에 복지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다 다쳐가지고 들어가는 병원비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비록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일절 안 했지만 그 대신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도 전혀 안 돼요. 엄마 역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요리 몇 개 못하는 7살 아이예요. 지능이. 이렇듯 부모 두 사람 모두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도 못했고요. 즉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집 기둥은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루는 시장에서 낙상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기절까지 했던 할머니.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야 겨우 눈을 뜨고 깨어났죠. 무조건 수술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한테 이 새끼가 내가 호구로 비냐? 이러면서 온갖 쌍욕을 퍼붓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 할머니는 밤새도록 앓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넘어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맞아요.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 끙끙 앓다가 결국 집에 있는 수건을 잘랐던 손녀들한테 미친년들이라며 온갖 쌍욕과 더불어 머리카락을 뽑았던 그 악마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원래는 은행원을 꿈꾸던 상고생 우리 언니, 할머니 사후 책가방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언니를 설득했지만 자퇴가 뭔지도 모르는 아빠와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놓아버렸습니다. 놓아줬죠. 그리고 이런 언니의 희생으로 동생인 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저 또한 딱 한 학기 만에 휴학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불쌍한 우리 언니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했던 선택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그 결정 전혀 후회 없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대학이라는 건 그냥 사치였거든요. 배움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자식인 우리들 생일은 몰라도 자기 생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몇 주 전부터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걸 요구하죠. 아주 지독하게. 어릴 때부터 생일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고 저나 언니 둘 다요. 그래서 우리 두 자매는 아직도 집에서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미역국이 웬 말이야. 그냥 안 해요. 아무것도. 언니한테 옛날에 오래 만났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상대방의 부모의 엄청난 반대로 헤어졌는데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언니는 난 괜찮아 라고 했지만 언니 방에는 아직도 그때 그 남자가 사준 선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못 잊은 거죠. 제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 수발 들며 점점 시들어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살다 죽는 게 100번 더 낫다. 이렇게 했던 언니의 말. 참으로 그때 덤덤한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듣는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니가 처음으로 휴직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인 집안 형편과 또 보살펴야 할 부모들 때문에 고작 6개월의 시간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50년 가까운 세월 처음으로 갖는 자유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서 봄을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돌아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언니랑 너무나 닮은 처지에 저희 회사 동료 언니가 있습니다. 이 언니가 한 달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위태로웠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텼던 언니였는데 그랬는데 어머니의 치매로 결국 이 언니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이미 지옥인데 더 밑바닥에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엄청난 절망감 감히 누가 알아주겠냐고. 상상이는 되겠어요? 가뜩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두 남녀가 결혼하는 거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죄악입니다. 그 삶을 오롯이 지켜보며 지나온 제 생각은 그래요. 부모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인생 전부를 포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비단 저희들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은 부디 앞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절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봅시다. 1번. 이 글이 사실이라면 그 노고의 위로를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필력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후자였으면 좋겠네. 2번.
예전에 장애가 있는 형 이야기 올라온 거 본 적 있거든요. 정말 죽어야 끝나더라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모르죠. 3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뭐랄까 너만 착한 이빠른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아. 저 정도면 본능만 있어가지고 관계 오지게 많이 하고 당연히 자식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자녀들이 장애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자녀들도 장애가 있었어 봐. 그럼 어떻게 됐겠냐고. 끔찍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 나 이 말은 동의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돈이 없는데 거기에 양쪽 모두에게 장애가 있다면 이건 진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 아이들한테 죄악이라니까. 이런 경우에서 결혼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할머니 그랬던 것처럼 부모인 자신이 죽으면 자기를 대신해 평생 내 새끼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일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결혼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4번. 어떤 드라마에 나온 그 지적장애 여자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어우 이세가 정말 기대돼요 이딴 말들 했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미친 개소리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거든. 지적장애 남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드라마처럼 여자는 화가로 기적적인 인생을 살고 비록 지적장애가 있긴 해도 순수한 아빠니까 그런 부모 아래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놀며 자랄 거라 봅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 장애 부모들 다큐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 내 눈에는 그냥 지 혼자만 착한 줄 아는 위선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5번. 몇 주 전에 방영했던 동행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요.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나이 50이 넘은 아버지는 두부 공장에 나가는데 그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만 간간히 나가고 엄마는 지적장애 그리고 12살 됐나 그런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요. 콧줄과 생명줄이 같이 이 두 개를 항상 관리가 필요한 그런 아이였어요. 아, 코에다 넣는 줄이 곧 생명줄이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이 흘러 태어날 때 간호사가 아기 엄마한테 콧줄 관리하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해줘도 까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12살짜리 딸이 그런 엄마를 대신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는 원래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었고 출산 후 해산을 잘 못해 체력도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집에 와도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니까 그냥 매일매일 집에 누워 있는 거야, 방에. 그러자 또 이런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그 12살짜리 어린 딸이 가스버너에 불을 켜서 조그만 냄비에 아이 옷과 젖병을 삶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자식이 아니고 그냥 무능력한 부모의 살림 미천일 뿐이구나. 그냥 재산이고 가축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얼음장같이 추운 집에 난방 뗄 기름도 없어서 딸이 아빠, 내일은 꼭 기름 넣어야 해. 이렇게 한다, 뭐 다그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치? 내일은 넣어야지. 이렇게 무한한 웃음으로 때우며 대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써니가 하는 말처럼, 그 집에서의 탄생은 재앙이고, 새 생명조차도 축복받지 못할 죄가 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보는 내내 너무 답답하고, 딸도 아가도 불쌍했는데, 그래요. 쓰니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대댓글. 저도 그 방송 온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봤는데요. 다들 아이고 자식은 하나만 낳지 왜 또 낳았냐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자식 둘은 도저히 정말 도저히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큰아이 앞길이 너무 걱정됩니다. 2번. 네, 저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라도 잘 키우지. 게다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게 뭔 짓이야. 정말 대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랑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결국 그 딸이 받은 거라곤 집안일과 고된 집안일과 거지 같은 가난의 대물림, 이 두 개가 전부더라고. 아, 진짜 읽는 내내 막 명치가 터질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그런 말 합니다. 그럼 뭐 장애가 있으면 뭐 사랑도 하지 말아야 되나? 어? 그 사람들이 뭐 죄졌냐? 사랑을 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죄악이 맞죠. 어, 그럼 자식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참 이게 험한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좀, 좀 조심 좀 하지. 미치겠다. 감사합니다.